내 몸을 지키는 면역력. 체온 1도에 내 건강이 달려있다. 면역력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말합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백혈관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외부의 침입, 바이러스가 침입하면 빨리 가서 없애주는 역할을 하고, 보통 암이라고 하면 우리 몸에서 이제 하루에도 5,000개 이상이 만들어지는데 그 암세포를 빨리 가서 없애서 암으로 자라지 않게 하는 그것이 바로 면역력인데 네. 그 면역력에 문제가 생기면 결국은 우리가 감염이 오게 되고 암에 걸리게 됩니다. 면역력은 백혈관에 있는 면역세포다. 우리의 군대다. 우리의 전투병이다. 네. 이 전투병이 암하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바로 체온을 올려야 된다. 그것을 실제로 제가 현미경을 촬영해가지고 전투 장면을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동그란 게 암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정상 체온에서 건강해진 면역세포가 지금 암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암 자체가 파괴되면서 암이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있어. 진짜로. 우리 저체온의 면역세포를 보면 암이 그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면역세포가 암인지도 모르고 공격도 못합니다. 그냥 달려들지도 않네요. 이런 경우에는 결국은 암이 점점 자라게 되고 특히 35도까지 떨어지게 되면 암세상으로 변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암이라는 질병을 앓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야. 야, 오늘 처음 보네. 네, 지금 면역세포하고 암세포가 싸우는 걸 처음 보네요. 아주 가만 냅두네 암세포를. 진짜. 하면은 실제로 암 환자의 면역세포가 들어와서 암을 없애는 장면입니다. 이거는 복부의 림프절에 생긴 암인데 네. 지금 긴 게 암세포고 옆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면역세포입니다. 지금 암이 없어집니다. 오, 활발하네. 이야. 박수! 지금 오른쪽에 저체온의 바보 면역세포를 보면 예. 전혀 암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미동이네요, 미동. 도리어 암세포가 면역세포를 공격하는 장면도 볼 수 있습니다. 아, 이거 너무 신기해요. 엄청 싫어한다, 암세포가. 그쵸? 여러분, 일도를 올리는 게 결국 우리 몸에서 암을 예방하고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야, 저 조그만 그 면역세포가 네. 긴 저 검정색의 암세포를 막 공격하잖아요. 그리고는 순식간에 없어버리네. 오! 내 속이 다 시원하네, 진짜. 저체온이라는 게 지금 몇 도인 사람인 건가요? 저체온이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5도 이하. 보통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사 질환이나 당뇨나 고혈압이나 그런 혈관 질환이 많이 있고 암까지 자랄 수 있는 그럼 체온을 저는 말합니다. 새벽에 34점 몇 도까지 떨어지던데 그러면 저렇게 암세포로 그때 만나면 저러고 있겠네요? 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체온을 올려줘서 체온 저하는 기력 저하나 권태감, 어깨 결림, 요통뿐 아니라 부인병이나 갱년기 장애, 심장병, 암, 뇌졸중, 당뇨병 등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건강을 위협한다. 우리 몸속의 심부 온도가 1도씩 올라가면 효소 활동은 50%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초 대사량은 12%, 그 다음에 기초 면역력은 36%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체온이 1도씩 올라가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류 속도가 개선되고 그러면서 혈액의 점성도는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 안의 구석구석 그리고 피부의 그 작은 세포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혈액 공급이 원활해짐에 따라서 피부의 색깔도 톤이 밝아지기도 하고 또 수분 공급도 좋아지니까 촉촉해 보이고 그래서 면역력이라든지 기초 대사량이라든지 효소의 활동 그리고 우리가 눈을 밖으로 볼 수 있는 거는 피부 상태의 개선 이런 여러 가지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모두들 불가마에서 나온 직후라 땀을 뻘뻘 흘리고 있습니다. 화면상 표면 온도가 3도에서 4도가량 높아진 것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체온도 같이 올라갔을까요? 모두 36.5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더 떨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암세포가 정상세포보다 조금 열에 예민합니다. 그래서 42도 이상이 되면 암세포가 죽는다 이런 걸 알고 나서 온열치료라는 것이 개발이 됐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찜질을 하시겠다 아니면 뭐 몇 대에서도 좀 쉬시겠다 그렇게 하면 몸이 편하다 그러면 얼마나 제가 하시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걸 치료 목적으로 쓴다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고주파 치료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아무리 외부에서 온도를 가하더라도 인체에서는 저항성이 있기 때문에 그 온도 자체가 심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고주파를 통해서 표면의 온도를 높이는 게 아니고 환부 조직, 심부에 있는 환부 조직에 내부 온도를 높여주면서 혈액순환, 그러니까 혈류를 개선해서 우리가 목적한 바를 빨리 달성할 수 있게끔 하는 치료입니다. 고주파 치료의 장점은 여러 번 시술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효과를 단 한 번으로 통증을 빨리 개선해 줄 수 있는 효과가 있고, 고주파 치료를 받으시면서 근육의 이완과 그다음에 인대 손상의 회복을 빨리 돕기 때문에 통증의 완화를 즉각적으로 경험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제 고주파 온열 치료라는 거는 이제 고주파로 이제 우리 몸에 열을 올리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몸에 열이 오르면 이제 암 환자한테 뭐가 좋을까는요, 이런 겁니다. 이제 암 환자들이 대개 이제 우리 몸에 암이 생긴 이유가 우리 면역 체계가 이제 망가졌다기보다는 능력이 좀 떨어져서 그래요. 그 이유는 순전히 우리 몸에 면역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암이 세기 때문에 그럽니다. 암이 어떻게 되냐면 나는 암이다 이렇게 나타나지 않고 가면을 씁니다. 예. 그 뭐냐면 이제 늑대가 양의 탈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목동이 이제 면역세포인데 면역세포가 암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 양의 탈을 써서. 근데 온열치료를 하게 되면 그 양의 탈이 벗겨져요. 그래서 면역세포가, 다시 말해서 목동이 늑대를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런 효과를 이제 내는 건데, 이제 온열치료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쓰고 또 병원에서 많이 쓰는 방법은 이제 고주파 방법이죠. 왜냐하면 고주파 방법은 우리 몸의 온도를 쉽게 올릴 수 있으니까, 암의 온도를. 그래서 이제 되게 고주파 방법을 씁니다. 네. 저는 이제 그 한국의 대한온열의학회 회장이고, 제가 이제 온열치료를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이제 아시아 온열의학회 대회장입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온열치료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병원은 없어요. 예, 그리고 또 다양한 온열치료기를 갖고 있습니다. 또 이 병원이 온천 지역에 있어서 그 온천을 이용해서 또 온열치료를 할 수 있고, 그래서 보다 더 효과적으로 이제 온열 암 치료를 할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해서 저도 지도하고 또 저도 배울 겸 해서 이렇게 와서 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온열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몸에 암이 생긴 이유는 우리 몸에 면역체계에 문제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온열치료센터가 전국 방방곳곳에 많이 생겨서 암 환자들이 치료가 잘 되고 또 치료 후에도 재발이 잘 안 되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곰탕 끓이면 담배 얘가 피는 것과 가스레인지를 여러분 불을 켜실 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유기 화합물이라든지 발암물질의 양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통 주부님들이 가스불을 켜실 때 어떻게 하세요? 습관적으로 가스불이 잘 나오나 이렇게 보게 되죠. 고개 숙이죠. 네. 그리고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호흡하시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럴 때 바로 이산화질소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그걸 흡입하게 되면 이산화질소는 혈액 속에 있는 산소가 이렇게 공급되는 것을 방해해서 뇌신경을 좀 뇌세포를 죽입니다. 그렇게 되면 치매라든지 우울증 같은 것이 오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주부들이 왜 치매 우울증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배기가스라고 하는 게 자동차에서만 나온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집에서도 배기가스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어디서나 가스레인지에서 나오는데요. 그 가스레인지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여러분들이 30평 아파트 1시간을 가스레인지로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자동차 2대에서 나오는 배기가스의 양을 흡입한 것과 같고요. 담배 70갈비의 담배를 피운 일산화탄소가 노출되는 것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지금 담배 70개비가 나오잖아요. 이것을 1시간 동안에 4갑의 그 담배를 피시는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취제로 사용할 때 우리가 이산화질소를 넣거든요. 그리고 오존을 잘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 배기가스뿐만 아니라 그 실내에서 나오는 그게 가스가 우리 폐질환이나 우리 아까 고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뇌나 이런 데 산소가 덜 가게 만들어서 문제가 있고, 우리가 이제 또 가스레인지 킨다고 해서 후드를 키잖아요. 거기도 필터가 있거든요. 그 필터에는 그름이 많기 때문에 또 벤조피렌 같은 발암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필터를 또 교환하지 않으면 또 발암 물질 문제고, 그래서 오랫동안 키고 있는 게 좀 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혹시나 어린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좋지 않은 가스들, 그 몸에 유독한 유독 가스들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앉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누워 있는 위치라든지 보행기를 타고 있는 위치가 바로 그 유독 가스가 있는 위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더더욱 주의해서 환기를 굉장히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폐암이라고 하면 담배를 많이 피는 남성의 암으로만 인식해왔는데요. 그런데 최근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생명보험 통계를 보니까 여성 사망 원인 1위가 폐암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 동안 생명보험 통계를 분석한 결과 남녀 모두 사망 원인 1위는 암입니다. 남성은 1위가 간암, 2위가 폐암, 3위가 위암이고 여성은 폐암과 유방암, 위암 순이었습니다. 네, 특히 여성 폐암은 2003년 사망 원인 4위였는데 10년 만에 1위로 올라갔습니다. 여성 흡연 인구가 늘어난 것과 함께 가스레인지 등 주방 조리기구에서 나오는 유해가스에 많이 노출됐기 때문이라고 추정됩니다. 네, 이번 통계에서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자살이 급증했다는 건데요. 지난 10년 동안 남녀 사망 원인 중 자살이 남자는 11위에서 4위로, 여자는 26위에서 4위로 각각 뛰어올랐습니다. 10년 동안 가장 많이 증가한 여자 사망 원인은 폐암, 자살, 췌장암 등의 순이었고 남자는 자살, 췌장암, 폐렴 등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요리를 할 때 가스레인지를 많이 쓰죠. 그런데 가스 대신 전기를 쓰는 전기레인지가 요즘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산림충전에서 알아볼 주인공은 전기레인지입니다. 미국 등지에서는 가정에서 사용이 보편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모은희 기자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건강을 생각한다 이런 추세와 함께 정말 많이 쓰긴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네. 그 전자레인지는 알겠는데 전기레인지는 또 뭔가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네, 맞아요. 그 가격이 가스레인지에 비해서 제법 비싸고요. 국내에서 생산된 역사도 비교적 짧아서 아직까지 그리 많이 대중화되지는 않았는데요. 유해가스 걱정이 없어서 건강 챙기는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구매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전기레인지 보기는 했는데 장단점이 어떻게 되는지 그동안 궁금하셨죠? 오늘 조목조목 따져보겠습니다. 기온이 내려가면서 창문을 닫고 생활하게 되는 시간이 길어진 요즘, 그만큼 실내 공기가 중요해졌죠. 특히나 요리를 할 때 불완전 연소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나 이산화질소는 각종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주방의 가스 폭발 위험성도 늘 염두에 둬야 합니다. 이런 걱정들 때문일까요? 기존 가스레인지 대신 전기레인지로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기레인지의 경우 불꽃이 아닌 전기로 빛이 발열되는 원리라서 가스 누출이나 유해 공기 염려를 덜 수 있는 점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사용법도 그리 어렵지 않다고 하네요. 유해가스는 많이 배출되고 애들 있는 집은 또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거의 요즘은 가정에서도 전자레인지를 많이 사용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가스레인지는 국물이 흐르면 전체적으로 또 바닥까지 다
분해해서 청소를 해야 되고, 제가 하지만 전기레인지는 뭐 그런 불편이 좀 적어서 좀 한번 구입해 보려고 합니다. 전기레인지 시장이 확대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위험성이 지적돼 온 가스레인지에 과열 방지용 안전장치를 붙이는 규제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인데요. 저가형 가스레인지의 경우 2배 이상 값이 오를 전망입니다. 그동안 저렴한 가격이 무기였는데 장점이 퇴색하게 된 거죠. 가스레인지 같은 경우는 그 화재에 있어서 좀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고객님들이 전기레인지를 많이 보러 오는 추세이신데요. 전기레인지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에 비해 올해 한 20% 정도 더 저희 쪽에서 판매량이 늘어나 있고요. 앞으로도 조금 더 늘어날 추세로 보입니다. 올해 4월부터 전기레인지를 쓰고 있다는 이 주부. 그녀가 전기레인지를 택한 이유는 뭘까요? 점화할 때마다 나오는 가스 때문에 머리도 아프고 속도 안 좋은 경험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도 냄새가 많이 난다는 소리도 하고 점화할 때마다 나오는 유해가스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가스레인지에 비해 전기레인지는 가격이 훨씬 비싼데요. 2구짜리 기준으로 값이 많게는 서너 배 차이가 나고 3구짜리는 100만 원을 훌쩍 넘기도 합니다. 특히나 화력이 약해 불편할 거라는 의문은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제기하는 궁금증입니다. 가스레인지와 두 종류의 전기레인지에 물 1리터씩을 붓고 끓는 속도를 비교해봤는데요. 인덕션은 6분 반, 하이라이트는 9분 만에 물이 끓었고요. 가스레인지가 10분 30초로 가장 늦게 끓어올랐습니다. 의외로. 전기레인지는 열판을 가열하는 방식인 핫플레이트와 하이라이트, 그릇을 가열하는 방식인 인덕션으로 나뉘는데요. 핫플레이트와 하이라이트는 상판에 열을 달아오르게 해서 용기에 전달되는 방식으로 뚝배기 같은 다양한 용기도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온도가 상대적으로 느리게 올라가고요. 판에 남은 열로 화상 위험도 있습니다. 인덕션은 자기장을 이용한 방식인데요. 용기만 데워서 가열하기 때문에 화상의 위험이 적고요. 열의 효율성이 높아서 조리 시간을 단축해 주는데요. 전자유도 방식이라 자석이 붙는 냄비만 사용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제품에 따라 화력 정도의 차이가 있으니 자신의 용도에 맞는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성능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신다면 화력으로 인한 불편사항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전기레인지 사용에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 바로 전기요금인데요. 가뜩이나 전기요금도 오른 이 시점에 얼마나 부담될까요? 건강도 중요한데 전기요금이 많이 나올까봐 걱정 많이 했는데 설치하고 난 후에 전과 후 비교했을 때 별다른 차이 없더라고요. 4월 달에 설치를 했는데 4월 달부터 전기량을 비교해보면 에어컨 쓴 거 생각하면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가정마다 조리 빈도가 달라서 일반화하기는 어렵겠죠. 특히 그 곰국처럼 오랜 시간 가열이 필요한 경우 누진 요금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소비자원이 2009년 내놓은 자료를 소개할게요. 똑같은 양의 물을 끓일 때 인덕션은 100원이 나왔다 치면 하이라이트는 127원, 가스레인지는 103원꼴로 나왔다고 하니까 참고하세요. 그럼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하이라이트 방식은 열판 자체를 가열하기 때문에 전원을 꺼도 잔열이 남게 되는데요. 남아있는 열로 충분히 요리를 마칠 수 있다고 하니까요. 5분 전 전원을 끄는 습관을 들인다면 전기요금 절약되겠죠? 네, 좋네요. 여러 개의 화구를 동시에 사용하면 전력이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되도록 한 개만 쓰시는 게 좋고요. 상판에 물이 묻어 있으면 바닥이 손상될 수 있으니까 잘 닦아주세요. 전기레인지 단점 중에 하나가 흠집이나 얼룩이 잘 생긴다는 겁니다. 특히 끈끈한 것은 바로바로 제거해야 합니다. 이왕이면 열 전도율이 좋은 스테인리스 용기를 사용하는 게 조리가 빨리 돼서 간편하겠죠? 안심 가전으로 주목받고 있는 전기레인지. 우리 집 상황에 맞는 가전제품인지 꼼꼼하게 따져보시기 바랍니다.